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현대증권 오성진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간 사실 중간에 징검다리 휴일이 있으면은 직장인들은 굉장히 좀 새롭죠. 가볍기도 네. 하고 네, 기분 좋게 뭐 광복절 뜻깊은 또 기념일이었고 해서 잘 보냈는데 미국 주식 시장을 본 투자자분들은 결코 편치만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네. 휴가를 떠나신 분도 그럴 것 같고 다 시장이 또 다시 또 발목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재료 자체가 아주 크게 와닿은 재료는 사실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분석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 방향성 어느 쪽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뭐 최근 2년 동안 지수 밴드가 짧게 보면은 뭐 1800에서 2000 사이니까 1900선이 딱 중심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전후로 해서 호황제에 반응하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900선을 치고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악재라고 본다고 하면 뭐 양적 완화 축소라는 그런 요인들이 여전히 1900 밑으로 갈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이집트의 사태가 유가를 올리면서 결국은 소비의 발목을 잡는 요인으로 작동하는 부분이 일단은 그 1900 밑으로 가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가 연결된 부분이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이 되는데요. 외국인 글로벌 자금들 오늘 나온 데이터를 봤더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에도 좀 유출세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세가 주춤하고 또 이것이 매도세로 바뀌면 결국 주가를 올라가게 하는 모멘텀이 하나를 잃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1900을 하회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요인은 뭐 이미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5월달과 6월달에서 큰 충격을 준 재료이기 때문에 9월달 FOMC 회의에서 양적 완화 축소라는 부분이 이제 현실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느냐라는 그런 우려 또 불확실성 요인이 작동하는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와 같은 요인들이 주식의 발목을 잡는 요인이다 볼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1900을 돌파해서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모멘텀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쉬는 기간 동안에 고용지표 나왔는데요. 실업수당 신청자 건수인데 뭐 최근 5년 만에 상당히 가장 높은 감소세를 보였기 때문에 뭐 고용지표가 8월달 같은 경우에는 고용이 상당히 좋게 나오지 않겠나 비농가 취업자 수도 이런 기대감 9월달에 초에 보면 이제 이런 요인들도 자통하고 있고 주택가격도 여전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또 제조업지수도 예상보다는 좀 약간 둔하게 나왔긴 했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이러한 요인들을 보게 되면 사실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 유로존의 그 GDP 성장률도 예상 기대치보다 높게 나온 부분들 이렇게 보면 경기 모멘텀 자체가 상당히 악재를 누르고 상승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요인도 만만치 않다는 쪽에 포인트를 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양적 완화 축소에 반영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경기 모멘텀에 반영할 거냐라는 것에 좀 주안점을 두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전에 어떤 지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군요. 그 무거운 비행기가 뜨기가 사실은 어려워서 그렇지 뜨면은 날아간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하시길래. 예, 맞습니다. 네, 주식 시장을 갖다 비유를 좀 해봐도 되는지. 지금 뭐 비행기가 어느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위에서 내려오는 단계인지. 그래서 뭐 하드 랜딩, 뭐 소프트 랜딩도 하죠. 자, 근데 비행기가 뜨는 문제는 결국에는 엔진이 돌아가서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자, 미국은 뭐 양적 완화 얘기가 좀 무겁고, 반면에 유럽이나 중국 지표는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유로존의 지표도 좋았죠. 네, 좋았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경기 회복세가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유로존은 침체에서 탈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수출에서 20%가 미국 쪽이고요. 또 20%가 유럽 쪽이니까 미국 쪽은 그나마 괜찮은데 유럽 쪽이 좀 안 좋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뭐 긍정적이니까 중국도 시차를 두고 좀 긍정으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제 유럽 쪽에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0.2 성장률을 예상을 했는데 0.3 나온 건 상당히 좋고요. 이것을 끌었던 요인이 딱 두 가지입니다. 독일입니다. 독일하고 영국의 소비 회복이라는 부분이 일단 상승세, 예상 기대치를 높게 하는 상승세의 주역으로 작용을 했고요. 공교롭게도 미국으로의 수출 회복이 또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을 작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이 결국 이제 스피일오버 효과로 인해서 유로존까지 왔다. 그 여파는 다시 중국까지 가고 아시아존까지 밀려올 거다. 이렇게 큰 시나리오를 잡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 보면 유로존 같은 경우에 그 상승 동력이 점차 그러니까 침체라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이제는 좀 회복으로 좀 시각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좀 확실하게 두 가지 모멘텀이 잡히면 일단은 반전으로 봐도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9월 22일 날 독일 메르켈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이후에 지금 현재 그
독일 같은 경우에는 내수 회복이라는 선거를 전후로 한 내수 회복이라는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결국 이제 메르켈이 당선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당선 이후에 새로운 정부의 그런 새로운 경제 정책이 내수 회복에 올인하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유로존의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다 보고 있습니다. 독일의 소비 회복이 이어진다고 하면 나머지 여타국에 있어서 독일로의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유로존 전체가 좋아지는 그러한 효과를 기대해봐도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는 ECB의 그 금융 완화 정책인데요. 네. 이때까지는 긴축의 포인트를 뒀던 ECB가 경기 활성화에 포인트를 둔 금융 정책을 핀다고 하면 뭐 상당히 두 가지 좋아지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요인이 4분기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9월 달에 이와 같은 시그널을 좀 주목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일단은 진정책을 쓴 다음에 그것을 살려내기 위한 회복책을 쓰게 돼 있죠. 경기 부양에 대한 이야기들이 유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 자, 이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은 가장 합리적이고 좋을 텐데 국내 주식시장을 좀 좁게 놓고 보면은 뭐 IT하고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양대축이고 뭐 조선이라든지 정유, 화학 뭐 이쪽은 조금 밑에 아직은 있는 것 같고 금융은 저 밑에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IT하고 자동차가 순환하는 그런 순환매가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얼마 전에는 또 IT가 좀 회복하는 것 같고요. 자, 삼성전자도 시장의 중심축이니까 어느 정도 견인을 해주느냐의 여부인데 조금 좁게 섹터별로 들어가 보면은 전략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요? 일단 자동차냐 IT냐 이거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자동차에도 무게를 더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몸집이 아무래도 IT보다 크죠, 그런가요? 근데 이익 변동이 적죠. 이익 그 다음에 변동이, 하나의 제품을 사면 사이클이 한 2, 3년 길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이 작다 보니까. 교체주기가 빠르고. 그렇죠. 하니까, 네. 그래서 이익 변동성도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입장에서는 자동차 쪽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모멘텀 같은 경우도 하투 때문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긴 하지만 11월 달부터 신차 효과들을 좀 기대해 봐도 될 거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 발목을 잡았던 엔화 약세 요인도 이제는 주춤하기 때문에 이제는 본질적인 주가 반영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2분기에 있어서 3분기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또 내년까지 연결해서 실적이 꾸준히 좋아질 수 있는 쪽이 어디냐라고 뜯어보면 역시 자동차 쪽이 되지 않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완성차 업체보다는 당장은 부품업체에 좀 매력을 갖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부품업체가 오히려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글로벌 위기 이후에 사실은 그 글로벌화에 상당히 큰 수혜를 받고 규모의 경제를 수혜를 보면서 이익 증가를 많이 봤습니다. 그 효과가 부품업체 1차 밴드나 2차 밴드로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지금은 숨길 수 없을 정도로 이익이 차여서 이제는 이익이 본격화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자동차 부품업체들입니다. 특히 2차 밴드 업체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IT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대장주인데 삼성전자는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독일에서 이제 가전 박람회를 하면서 또 새로운 모멘텀을 제품들을 이제 좀 시연할 그런 얘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냐면 IT 같은 경우에 이제는 새로운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미리 매수하는 이러한 흐름이 아니라 확인하고 매수하는 흐름으로 바뀌어 있는 어떻게 보면 IT라기 보기보다는 경기 소비재로 좀 성향이 바뀌어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9월 달, 10월 달에 상당히 IT 제품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고 대응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는 시장을 판단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단순화시키는 이 휴먼 인디게이터라고 하죠. 사람의 소비 심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을 봅니다. 집사람이죠. 네, 집사람이 차를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데 13년 된 H사의 차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드니까 문제가 좀 많이 생기더군요. 부품을 계속 교체하다가 심각하게 이제 자동차를 교체할 고민을 하더군요. 그럼 집사람이 그렇다는 얘기는 주변에 이제 많은 아주머니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남성분들도 그렇고 교체 시기가 다가온 것 같은데 그래서 자동차 얘기를 하시길래 좀 와닿았는데 자 그럼 향후 대응 전략을 조금 이렇게 좀 잘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응 전략 이제 어떻게 잡아보겠습니까? 자동차가 아직 중심이라고 좀 더 얘기해 주셨고 2분기 실적 이제 끝난 상황이니까 3분기로 좀 관심이 이동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반기 벌써 이제 3분기도 끝나가지고 9월달 되고 나면 이제 10월달 보면 이제 내년 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9월달 정도 되면 사실은 2014년도 장의 반영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경기 회복이 4분기 확연하게 느껴질 것이고 그다음에 유로존으로 연결해서 중국까지 가게 되면 뭐 내년도 가면 한국에서까지도 이제 연결되지 않겠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완성차 업체들이 완성차 또 세트 메이커들이 상반기에 주가 반영을 주도했다고 보면 이제부터 여름 시즌에서 이제 가을 시즌까지는 부품 업체들로 연결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좀 기대해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모멘텀 미국과 유럽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하고 IT 부품주는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반도체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저는 좀 제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유럽의 효과가 결국 번져서 중국까지 오게 되면 어디가 괜찮을 거냐인데 요새 유가 올라가는 거 보면 화학 업체들도 그동안 어닝 회복 기대감이 계속 떨어졌었는데 이제는 점차 왜냐하면 이쪽 소재거든요. 소재 업종이기 때문에 IT 소재 핵심이기 때문에 화학 업체들도 이제는 좀 관심 있게 실적 회복 기대감과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 업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내수 소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중국 소비도 안 좋았고 한국 소비도 안 좋았는데 이제는 회복을 좀 기대해 봐도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결국은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추석 전후로 해서 내수 소비의 업종들에 대한 또 실적 회복 기대감도 또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흐름에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 홈쇼핑 업체가 이제 수혜를 보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백화점 쪽으로 연결되는 또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수 소비재도 역시 같이 많이 팔리는 쪽이니까 관심 가져야 될 거로 보고 있고요. 뭐 헬스케어라는 그 제약 업종도 실적은 좀 꾸준히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차피 한국 사회가 노령화로 가고 뭐 과거 한 5년 전에는 노령화 수혜주로 해서 제약주들이 미리 움직인 바 있는데 요새는 거의 안 움직이고 있는데 실질적인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로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또 제약주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종들도 이제는 점차 저점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업종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는 8월 중순이 넘어가면 9월이 다가오는데 9월 이후부터는 소비의 빅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국내에는 추석, 네. 중국에는 중추절, 뭐 그다음에 또 미국 가면은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절. 네, 네, 이렇게 쭉 연결되는 고리들이 나오니까 한번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군요.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 뭐 알기 쉬운 용어로 시장을 또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셨습니다. 현대증권 리서치 센터의 오성진 센터장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